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노년기의 가장 두려운 질병 1위, 치매입니다. 보통 다른 질환에 기인하지 않고 뇌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질 때를 이야기하고 알츠하이머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 환자분의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할 위험이 굉장히 늘어나고 조기 사망이나 이런 합병증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치매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으로 불립니다. 초고령화 사회, 가장 무서운 병 치매.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봅니다. 인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기관 뇌.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할 뿐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등 인간의 복잡한 정신 활동을 담당합니다. 치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정신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돼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의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60% 이상은 알츠하이머 병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혈관성 치매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킨슨병이나 다른 뇌 퇴행성 질환에 동반되는 치매들도 있고요.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나 갑상선의 질환과 관련된 치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진단할 때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55에서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뇌경색이나 뇌출혈 발생 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혈관성 치매, 환각, 망상, 선망 등의 증상을 보이는 루이소체 치매가 있습니다. 뇌 기능이 점진적으로 약화해 생활 능력을 잃어가는 치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치매 위험 요인이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우울증이나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경우에 치매가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도 치매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졌다든지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든지 본인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도 치매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4%로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2015년 38만여 명이었던 치매 환자가 2021년 무려 67만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중 남성이 29%, 여성이 71%로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았고, 나이별 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61.8%로 가장 높고 70대가 30.6%, 60대가 6.4%를 차지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습니다. 최근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기억력 저하를 느낀다는 노년 남성.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네. 파랑, 노랑, 검정, 노랑, 빨강. 초기 치매 진단의 기본적인 검사인 인지기능 검사. 문제를 통해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 인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기억력 저하인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기억력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증상인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본인의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자주 깜빡깜빡하면서 잊어버린다든지, 물건을 둔 곳이나 차를 주차해 놓은 곳이나 이런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업무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실천해가는 과정들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본인의 일정을 챙기는데 지장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들을 더 이상 메모 같은
보조 장치로 보충이 안 될 때가 되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지기능 검사 이후 치매로 진단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 뇌 CT, MRI 검사 등을 진행하는데요.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유무와 뇌 위축 등 치매로 인한 뇌 구조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뇌 사진과 비교했을 때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는 전반적으로 뇌 크기가 줄어들고 뇌실이 커져 있으며 양측 해마 위축도 발견됐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충족된다면 초기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맞는 약물과 거기에 대한 치료 반응을 체크를 하고요. 약물 치료와는 무관하게 환자분의 인지 영역이나 운동, 영양, 그다음에 사회관계, 본인의 치료에 대한 동기 정도를 살피면서 환자분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오래 지켜갈 수 있도록 개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수칙인데요. 일주일에 운동을 150분 정도, 보통 땀나고 숨차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유연성 균형 감각 운동을 골고루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양은 야생 견과류라고 해서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올리브유를 충분히 섭취를 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이것이 혈관성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뇌의 아밀로이드 침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근손실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삼시세끼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면서 야생 견과류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치매 예방을 위해 만든 수칙이 있는데요. 3권,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독서를 즐기고 3금, 절주, 금연, 뇌 손상 예방 등 치매 위험을 높이는 건 피하고 3행,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 이 세 가지 수칙을 실천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걸리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가 걸릴 연령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 자살이나 교통사고, 중장년기에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들에서 모두 살아남은 분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중장년기에 자기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치매가 오시더라도 그때에 맞춰서 최선의 치료를 해가면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삶의 황혼기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기능 저하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병, 치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마저 잃어버리며 모두를 두렵게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만성 질환, 난청, 음주, 흡연, 비만 등을 적극 관리하고 6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치매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초기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치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